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수의 구조. 아, 네, 이제 오늘까지만 조금 머리 아프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척수의 구조. 이게 척추와 척수. 그러니까 이제 척추라고 하는 뼈 속에 척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척추라고 하는 뼈 속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체절. 그러니까 처음에 신경관이 쭉 형성되는 과정에서 옆에 신경능 줄기세포가 쭉 나와가지고 체절을 만들죠. 그 체절이 나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생각할 때 너무 딱딱하니까 뼈는 막 돌 같은 것이고 살은 또 다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세포가 모여서 약간 물렁뼈가 됐다가 그 다음에 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의 건강을 생각할 때는 뼈가 그냥 딱딱한 무엇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살과 근육과 똑같은 것이다. 근육과 똑같이 세포가 모인 것인데 다만 거기에 칼슘하고 인이 많다. 그래서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뼈와 근육 사이에도 소통이 많이 된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척추고, 척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척수예요. 신경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신경관이 만들어지고, 바깥에서 뼈가 감싸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척수가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뇌까지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안에 끝까지 만들어지고, 그래서 척수가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뼈를 제외하고 뼈를 떼내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게 다른 건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 척수가 발달해서 분화해서 뇌가 된 것이다.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오고 또 안에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이 보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바깥에 뻗어 나온 것들은 근육과 뼈를 관리하는 아니 근육과 뼈를 만든 것이에요. 신경능세포가 쭉 이렇게 뻗어나와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포 단위로 그것을 관리한다. 이 노란색, 이 황금색 신경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무슨 조직이 하나 있죠. 이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은 장부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뼈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침투하기가 어렵죠. 그죠? 보호가 잘 되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뼈가 어긋나면은 이 신경이 어긋나겠죠. 그럼 바로 마비가 와요. 만일에 여기서 뼈가 어긋나서 신경이 눌리면은 전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비가 오고. 음. 그래서 이, 이 골격이 제대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골격은, 이 뼈는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들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뼈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근육과 인대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뼈의 건강을 생각할 때 뼈가 휘었다거나 뼈가 뭐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근육의 문제다. 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만일에 만일에 이것 척수가 문제가 있다면은 척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척수는 잘못이 없고 척수를 관리하는 무엇인가가 잘못이 있거나 또는 이 뼈가 잘못이 있거나 뼈는 잘못이 없으니까 뼈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 근육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척수와 척추는 이렇게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척수는 뭐냐? 이게 척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건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어, 이거 두께가 이 직경이 평균 이게 조금씩 다르죠. 두께가 평균 1cm예요. 1cm. 되게 작죠. 1cm 동그란 1cm 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뼈가 보호하고 있죠? 뼈가 보호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게 척수인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세 개의 막으로 쌓여 있어요. 세 개의 막. 그 막 이름이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고 해요. 경막은 딱딱하다는 뜻이죠. 그거 경막은 바깥에 있는 근육과 경막이 딱 붙어가지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막은 맨 바깥에 있는 막이고 근육과 뼈와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근육과 뼈가 붙어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주라고 하는 것은 금이거든요. 안에 있는 금이줄처럼 돼 있다. 그래서 지주막이에요. 가운데 지주막이라는 막이 있다. 안 보이지만은 그다음 맨 안쪽에 있는 척수 세포들과 연접해 있는 것은 연막이에요. 연막. 연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지주막으로 뭔가가 흘러요. 늘 흘러요.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뇌척수액이 이 지주막으로 쭉 흘러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게 원래 신경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공간을 중심관이라고 하는데, 그 안으로도 뇌척수액이 이렇게 흘러요. 음. 네. 그런 구조. 세 개의 막이 있고, 그 막 사이에 지주막,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중심관으로 이제 척수액이 흐른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척수에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 우선은 안에서는 혈관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없으면 이 세포들이 죽어요. 어, 그래서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중심관과 지주막에는 네, 뇌척수액이 그러죠. 뇌척수액을 CSF라고 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혈관, 그 다음에 뇌척수액, 이런 것들이다. 음, 이제 한 가지, 치료와 관련돼 갖고 이 BBB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BBB로 외워두시면 편해요. 블루투, B의 B는 블루투, 브레인 베리어는 장벽이라는 뜻이죠.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뇌혈관 장벽. 그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어, 이제 쥐실험을 하면서 트리판 블루라는 염색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이 염색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 척수에다가 뇌와 척수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거기는 염색이 되는데 바깥에는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죠. 이게 뭘까? 그랬더니 뇌와 척수는 혈관이 거기까지 세포 단위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혈관으로 들어오는 물질이 뇌와 척수까지는 전달이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혈관이 있으면 혈관 바깥에 글리아세포 또 글리아세포라는 것도 성상세포 이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세포거든요. 여기서 어떤 물질이 이 신경세포를 직접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만. 그러니까 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들이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치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약이 안 들어요. 약이. 왜? 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뇌를 치료하는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뇌세포, 그러니까 신경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뇌와 척수를 치료할 때는 약으로는 잘 안 된다. 약으로는 잘 안 돼서 예를 들면 이제 파킨슨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럼 파킨슨은 막 손발이 떨리고 온몸을 자기가 제어를 못 하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이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전극을 심어요.
심 같은 전극을 심어가지고 거기에 선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여기다 심어요. 전기가 통하면 그 증상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올해 한 1년 정도밖에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이 안 되니까 결국 옛날부터 뇌 치료는 사실은 전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왔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기적인 방법 외에는 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뇌와 척수, 뇌뿐만 아니라 척수도 비비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은 잘 안 들어간다. 근데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핵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코올, 특히 알코올, 그 다음에 마약류 이런 것들은 잘 침투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뇌와 척수를 치료하는 약은 별로 없다. 약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하죠. 그 다음에 자, 뼈 속에 척추 속에 척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를 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등 뒤쪽이에요. 여기가 뒤쪽. 등 뒤에 이렇게 만지면은 중앙에 만지면 탁 만져지는 게 이 뼈예요. 극돌기라고 하죠. 극돌기. 옆에 있는 것을 횡돌기라고 하고 이 뼈를 늑골이라고 해요. 늑골 앞에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 극돌기와 이 추체 사이에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척수가. 근데 여기서 선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가닥이 나와서 여기서 신경절을 이루고 또 이렇게 가서 뒤로 가고 하나는 늑골로 가요. 이 구조를 잘 봐두세요. 신경이 두 가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하나는 등 뒤로 나가고 하나는 늑골 사이로 나가요. 자, 그러면 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음,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음, 자, 보세요. 뼈로 보호되어 있어요. 척추로. 가운데 척수가 있어요. 두 가닥으로 나와요. 한 가닥은 뒤로 가요. 뒤로 가고 등 쪽 근육을 다 관리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을 이것이 관리해요. 이것 이름을 후지라고 해요. 뒤니까. 그 다음에 한 가닥은 일이 나와가지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늑골과 늑골 사이로 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한 가닥은 나가서 피부 밑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고 또 한 가닥 여기서 연결돼 갈라져가지고 또 이리 와서 피부 밑에 흐르고 그 다음에 이리 오던 것은 그대로 쭉 가서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뒤에서 나와가지고 한 가닥은 늑골을 따라서 늑골 안쪽 바깥쪽 근육을 쭉 다 관리해서 배에 있는 근육까지 다 관리해요. 그래서 이 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걸 관리하는 것, 이걸 만든 것 무엇이냐 찾으면 이게 전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뒤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명령하고 그 명령을 전달하고 이쪽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나오는 것을 후지, 이거 전체를 전지라고 해요. 후지, 전지. 그럼 여기서 나올 때 이거는 뿌리잖아요. 뿌리니까 뒤에 있는 것을 후근, 앞에 있는 것을 전근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신경이 모였으니까 신경절이라고 해요. 신경절.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후지는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관리한다. 후지는. 전지는 늑골을 따라서 몸통 전체의 근육을 다 관리한다. 음, 네. 그래서 지금 그 구조를 신경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게 척수예요. 척수에서 두 가닥이 나와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후근, 앞에 있는 게 전근, 이게 신경절. 여기서 뒤로 가는 것, 등 쪽 근육을 관리하는 것을 후지, 그 다음에 늑골을 따라서 관리하는 이것을 전지. 그런데 이거는 전부 근육과 뼈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육과 뼈. 그러니까 몸통 모든 근육과 뼈는 이게 다 관리하는데 여기서 하나 뭐가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이제 끝까지 쭉 가면은 줄줄이 사탕처럼 돼 있어요. 줄줄이 사탕처럼 쫙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교감신경간, 신경절 그래요. 그냥 교감신경절 그러면 돼요. 교감신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은 기둥이잖아요. 기둥. 기둥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신경절이다. 그래서 교감신경간, 신경절, 교감신경절.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다 몸의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몸의 오장육부를 만든 게 얘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가 관리자고 뇌고 그러니까 몸을 관리해요? 근육, 뼈, 오장육부 전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적수고 후근, 전근, 후지, 전지, 교감신경강, 신경절. 여기서 또 뻗어나가가지고 각 장기와 연결될 때 또 신경절, 신경이 모인 데를 신경절이라고 해요. 신경절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척수에서 후근과 전근으로 나눠지고 후근과 전근이 합쳐져서 척수신경절을 이룬 다음에 여기서 또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는 후지, 등 뒤로 가는 거, 하나는 전지, 늑골로 가는 거. 후지는 등을 관리하고 전지는 늑골 사이, 늑간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늑골까지 다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안 적혀 있는 교감신경절. 교감신경절, 장부를 관리하는. 교감신경절에서 장부를 직접 가기도 하고, 한 번 더 신경절을 만든 다음에 장부로 가기도 해요. 그건 이제 좀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기서 관리한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공부한 사람 다 알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나눠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의식 못하는 게 이 교감신경간 신경절이에요. 교감신경간 신경절. 다시 말해서 척수가 오장육부를 뒤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가 아프면 자꾸 여기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에서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치료의 기본이 그런 거예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그림이냐면 1858년. 120년 전, 그죠? 1858년에 그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레이 해부학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척수예요. 척수. 그 다음에 이게 교감신경간 신경절이에요. 안쪽에 있죠. 여기서 오장육부로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 그거를 이때 그렸어요. 1858년도에. 놀랍죠. 현대적인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척수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 위에까지는 빼고 여기까지는 이제 뇌에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빼고 이 밑에 심장, 폐, 기도부터 쭉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척수를 치료한다는 것이 근육통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것이다. 놀랍죠. 그래서 이 척수 관리자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 이런 걸 가지고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피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피부도 척수가 관리해요. 여기 번호가 적혀 있죠? 이렇게 한번 봐요. 여기 C, cervical, 경추죠. 경추. C는 경추, T는 흉추, 허리에 있는 요추는 L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천골에 있는 거는 S로 돼 있어요. 세크를. 영어로 외울 때는 cervical, thoracic, lumbar,
세크를 이렇게 해요. 뭐 영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경추신경, 흉추신경, 요추신경, 천골신경 또는 천추신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천추신경, 경추신경이 아니라 더 정확한 말은 경수죠. 척추는 뼈니까 경수신경, 흉수신경, 요수신경, 천수신경 그렇게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자 보면은 이거 경추 2번 신경, 경수 2번 신경은 후두골 쪽으로 갈 수 있어요. 후두골. 후두통, 머리야. 그러니까 후두골에 통증이 생기면은 양쪽 옆으로 통증이 생기면 머리가 막 띵하고 목이 땡기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가 띵하고 목이 땡기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뇌가 뭐가 잘못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2번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추 2번 신경, 경추 3번 신경, 4번 신경.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안에뿐만 아니라 이 표면에 있는 피부까지도 얘가 관리한다. 특히 뇌는 그러니까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뇌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는 이 표면에서 통증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목 뒤쪽과 이 목 안쪽 이쪽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5, 6, 7, 8번은 발로 내려. 발로. 그러니까 우리가 팔, 손끝 이 모든 것이 목뼈 이 속에서 관리한다. 한번 보세요. 5번. 5번은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추 이 5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그럼 손을 뻗어가지고 손을 뻗었을 때에 위 등선에서 안쪽으로 안쪽 반쪽 이것을 5번 신경이 관리한다. 손을 뻗어서 이 능선 여기는 6번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뒷면은 7번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밑에 면은 8번이 관리한다. 밑에. 그게 손가락까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까지. 그래서 만일에 새끼손가락이 저리다. 여기가 저리다. 그럼 몇 번이에요? 8번이에요. 경추 8번을 치료해야 돼요. 그렇죠? 알고 보면 너무나 명백한 거죠. 명확한 거죠. 뭐 발꿈치가 아프다. 그럼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번. 엄지손가락이 아프다.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어디? 여기. 이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런 방식의 치료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할 텐데, 그래서 왜 거기를 치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공부는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 실제 치료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문지르든지, 침을 놓든지, 눌러주든지, 고주파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치료를 하든지,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 이걸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 뿐이에요. 음. 어, 이 그림은 더마톰이라고 해요. 더마톰. 몸 전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피부도 척수가 관리한다. 아니, 이거는 발바닥은 럼버 5번, 4번, 5번이네. 무슨 뜻이에요? 발바닥은 요추 4번, 5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발바닥 뭐 족저근막염, 발바닥이 막 불이 난다 또는 막 발이 너무 시리다. 그럼 뭐예요? 예, 허리 문제예요. 허리 문제.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이제 이런 쪽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경추, 흉추, 또 요추, 천추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실제로 치료하는 연습은 제가 가능하면은 11월 초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장비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뭘 알았냐면은 척추에서 나오는데 세 가닥으로 나온다. 그래서 두 가닥은 뼈와 근육을 관리하고 한 가닥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이 두 가닥이 관리하는 것이
근육과 뼈와 피부다. 혈관까지. 모든 세포는 얘가 다 관리한다. 두 가닥이. 한 가닥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여기 뭔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이 척수예요. 이것이. 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뼈예요. 뼈 가운데에 아주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죠.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척수고 여기서 보면 이게 척수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추 같은 경우 허리에서 허리 표면에서 이 안에까지 길이가 8cm예요. 80mm. 이건 얇은 거예요. 조금 뚱뚱한 사람은 120mm 그래요. 12cm. 그래서 허리에 보통 침을 넣는 거 보면 장침을 많이 쓰죠. 장침을. 장침을 써서 이 근처까지 가야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뭔가 에너지가 접근이 돼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모든 척수 치료는 전기 치료를 하더라도 고주파를 써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거. 근데 깊이 들어가는 기계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잘못 만들면 속에서 화상을 입어요. 또 그래서 이제 강력한 에너지를 쓰긴 써야 되는데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려면 또 기계가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개인이 쓸 수 있는 규모로 작게 만들고 또 이걸 관통할 수 있을 정도, 에너지가 이걸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로 만드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사실은 개발된 지 얼마가 안 돼요. 보통 병원에 가면은 온열 치료기, 온코스미아라는 게 있잖아요. 심부 온열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기계인데 그런 기계, 그러니까 몸속 깊은 곳까지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개발되어서 저희들도 그걸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만일에 뭐 원적외선, 근적외선 그런 걸 쏘면은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제 에너지를 알면은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햇빛이 우리 몸에 오잖아요. 햇빛. 햇빛 오래 쐬면 따갑죠. 화상 입잖아요. 왜 화상을 입는데 바깥에만 화상 입냐 하면은 햇빛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햇빛도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열기계로 쓰는 신부온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는 보통 2, 3mm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척수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약도 안 들어. 에너지도 넣기 힘들어. 이거 뭐 바깥에 뜨뜻하게 해봐. 여기까지는 택도 안 돼.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척수 치료가 어려운데, 그래서 척수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게, 고주파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약도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척수 내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척수. 우리가 아까 척수의 길이가 평균 한 1cm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1cm. 이게 1cm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15배인가? 여기 스파이널 코드 15배 늘려서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찍었는데 이 세포의 성질이 서로 다른 세포끼리 구분하느라고 염색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안에 시커먼 것들이 있죠. 안에. 이거는 이제 부위별. 그러니까 여기가 맨 위고 여기는 맨 밑에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가 적고 크고 그거밖에 차이가 없고 구조는 똑같아요. 역할도 똑같아요. 안에 있는 까만 것을 회백질이라고 해요. 회백질, 회백질. 그리고 이 바깥에 지금 이거는 염색을 해 놓은 거라 색깔이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것 회백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백질이라고 해요. 색깔이 하얘요. 어떤 의미냐면은 회백질은 신경세포 중에서 신경핵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신경핵. 이게 세포의 핵은 안에 이제 까만색이라서 이게 거뭇거뭇하게 보여요. 그래서 회색으로 보여요. 세포의 핵들이 모여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세포의 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세포의 핵들이 모여 있는 부위를 회백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냐? 이거는 세포 핵이 아니고 세포 줄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 다발. 세포에서 이렇게 쭉 뻗어 나온 거.
이 뻗어나온 세포 다발을 축삭이라고 하는데, 그 축삭 신경 줄기는 지방으로 감싸져 있어요. 미엘린이라고 해요. 지방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갖고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를 회백질, 이 바깥을 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신경세포의 핵들이 모여 있는 것과 신경세포 줄기, 축삭이 모여 있는 것은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르겠죠.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어느 정도냐면은 실제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회백질이에요. 신경세포의 핵들이 많이 모이면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돼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포 핵들이 모인 데가 관리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비처럼, 나비 모양이죠. 나비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회백질이고 이게 관리자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전부 신경줄이에요. 신경다발. 신경다발, 다시 말해서 나중에 여기서 쭉 뻗어나와갖고 신경다발로 바깥으로 뻗어나와가지고 근육과 골격과 혈관, 오장육부, 피부 다 관리하는데 얘네들이 판단을 하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그걸 접수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게 회백질이 하는 역할이고 백질은 신경 다발이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전달. 신경 전달 물질을 유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질이에요. 회백질과 백질로 되어 있다. 회백질이 관리자다. 백질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C1 경추 1번부터 이거는 넘버 요추 2번 그다음에 이거는 코칠리아 좀 미골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다 크기가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가 다르니까 이것도 조금씩 다르겠죠. 이것도 그냥 전반적으로 1cm다 두께가 1cm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척수는 회백질과 백질로 구분되어진다. 회백질이 관리자다. 이게 회백질이에요. 회백질은 복잡해요. 복잡한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감각, 운동, 장부. 감각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내 손이 느끼죠. 누가 내 손을 잡았네? 근데 내가 손을 쳐다보죠. 그럼 누가 내 손을 잡았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았다는 신호가 여기서 신호가 발생돼 가지고 신경망을 타고 쭉 와서 내 뇌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뇌가. 만일에 가슴이 아파요. 이 근육이 막 통증이 무지하게 아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아프다고 아픈 게 아니고 아픈 게 아니고 여기 뭔가가 와서 나를 아프게 해라고 신경줄기를 통해 신경다발을 통해서 이게 쭉 와서 척수로 와서 보고를 하고 보고한 것이 뇌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뇌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장육부도 마찬가지. 발가락 끝도 마찬가지. 모든 느낌은 뇌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냐? 몸에는 센서가 있고 그 센서를 통해서 감각을 해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신경은 전부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를 바꿔서 신경줄을 타고 척수에 1차 보고가 되고 척수에서 보고하면 척수에서 어떤 반응을 해요. 동시에 척수에서 뇌로 보내갖고 뇌가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이 감각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로 이제 온도 감각, 차갑다, 뜨겁다. 그 다음에 통각, 아프다. 또는 촉각, 누가 만졌다. 뭔가 닿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진동 감각.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인대 같은 경우는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인대는 긴장도. 그런 식으로 감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따로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대충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세분화된 역할이 서로 나눠진 어떤 세분화된 그런 세포들이 역할을 다 해야만
몸은 작동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 통각을 느끼는 통각 수용체라고 해요. 세포가 없다. 통각을 느끼는 세포가 없으면은 여기에 칼이 베어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부터 뇌로 신경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중간에 끊겼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왜 피가 나지? 그런 거예요. 그게 또 뇌가 만일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시상이라고 있는데 그 시상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 감각 이게 너무 항진돼 갖고 살짝 닿는데 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경의 작용인데 그것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척수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척수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는 항상 세포가 척수한테 보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감각이 들어오면은 어디로 들어오냐? 일이 들어와요. 일이. 이 영역으로. 여기 이제 회백질의 나비 부분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해요. 이 감각이 왔네.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겼네. 내가 먼저 판단을 해요. 얘가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뇌로 보고해야만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정보 처리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내가 처리해야 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는 것을 심장을 관리하는 척수가 있겠죠? 거기서 관리를 하겠죠? 이제 심장 뛰는 것을 맨날 위로 보고하고 그러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맨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감각은 척수에서 1차 처리를 끝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위로 보내요. 뇌에서도 처리하고 또 여기서 또 명령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척수와 뇌가 공동 작업을 하는데 1차적으로 척수에서 관리한다. 뭐를?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한다.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뇌에 보고하지 않고 해야만 내가 편안하다. 이거 다 신호가 다 보고되면은 못 산다. 감각은 그런 개념이에요. 몸의 모든 상황, 세포 차원에서 발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 모든 것들이 척수로 보고되는데 척수 회백질의 이 부분으로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란 개념을 먼저 봐요. 운동은 뭐냐면 여기서 받아들이고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여기서 의사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감각을 처리하고 이리 보내겠죠.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운동 영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 보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해요. 신경에서 감각과 운동. 그래서 여기서 뭔가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이 영역이 약해졌어. 여기 염증이 생겼어. 또는 여기 눌려갖고 기능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다리를 못 쓴다. 그럼 1차적으로 뇌가 아무 문제 없는데 다리를 못 쓴다. 그럼 1차적으로 운동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조금 불편해 이 정도라면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어, 이걸 정각, 후각, 측각이라고 해요. 불처럼 돼 있으니까 전각, 후각, 측각이라고 하는데 측각이 중요해요. 회백질의 측각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오장육부를 관리해요. 장부의 정보 처리는 여기서 다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이쪽은 절대 상하면 안 되겠죠. 왜? 장부는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해. 나는 잘 몰라. 그런데도 잘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 뇌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그냥 그것만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기억하세요. 백질, 회백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감각은 일이 들어오고 정보처리에서 일이 나간다. 근데 오장육부는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 이것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공부한 게 이거예요. 이거. 예, 회백질. 회백질은 정보 처리예요.
감각, 운동. 여기서 오장육부, 장부.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은 백질이라고 그랬죠. 백질. 백질은 뭐예요? 신경 다발이에요. 신경망. 여기는 신경핵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는 다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면 이게 전부 뇌의 각 부위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요. 뇌의 각 부위별로. 온도 감각, 온도대로, 통각은 통각대로, 팔 다리는 팔 다리대로 엄청 크죠. 이쪽 영역이 팔 다리 따로, 오장육부 따로 막 다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로 올라 보내고 밑으로 내려 보내요. 그래서 위로 뇌로 올려 보내는 것을 상행로라고 해요.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 감각 신호를 척수에서 받아가지고 1차 정보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 중요한 정보들은 뇌로 보고를 한다. 그것을 감각 상행로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관리자는 뇌와 척수인데 이게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행로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또 뭔가 어떤 정보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해서 명령을 내려보내는 게 하행로예요. 하행로. 그럼 이게 하행로에서 쭉 와갖고 여기서 또 몸을 관리하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천천히 공부하기로 해요. 어쨌든 그런 구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이게 척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구조를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아, 이거 해갖고 되려나? 치료하면서. 왜? 아, 지금 배 아프다 그러는데 뒤에 등에서 지금 배 아픈 거 치료하는 거. 배 아프다는데 이거 치료되려나? 또는 어떤 사람은 아, 지금 방광염이 걸렸는데 방광염을 관리하는 요추 2번 천골 그쪽으로 하면서 이거 해갖고 방광염이 될까?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를 하는지. 여기가 튼튼하면은 다 처리가 돼요. 다 처리가 돼서 다 치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문제 생기면 반드시 병이 오겠죠. 반드시. 음, 그런 구조라는 걸 아시고. 자, 마지막으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서 장부를 처리한다 그랬죠. 어, 장부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진짜 그게 잘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척수를 가지고 척수를 건강하게 해서 오장육부를 치료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잘. 만일에 간이 문제가 생겼어. 간에 염증 수치가 막 많아졌어. 또는 B형 간염, C형 간염. 그랬을 때 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기본 치료예요. 기본 치료는 이거 안 하면 완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오장육부를 여기서 직접 처리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각, 후각, 여기서 감각이니까 이거는 들어오겠죠? 들어와. 몸의 온 각 부위에서 모든 세포 단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보고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명령이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장육부의 감각은 마찬가지로 들어와요. 근데 오장육부의 명령은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리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건 빨간색인 분홍색이에요. 이 분홍색을 잘 따라가 봐요. 분홍색을 따라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일이 들어가네. 일이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교감신경간 신경절. 줄줄이 사탕처럼 안에 우리 척추 안쪽에 있어요. 줄줄이 사탕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일이 와가지고 여기서 갈라져. 이 하나는 이리가 이거는 장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갈라져 갖고 이 점선이에요. 점선 이리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지잖아. 전지. 앞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두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늑골과 늑골 사이로 쭉. 이리 가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게 보고가 됐어. 그럼 여기서 위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위산을 줄여 또는 뭐 다른 물질을 만들어 상처가 나서 상처 치료해 라고 명령을 보내면 이 명령 신호가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그래서 척수에서 앞뒤 쪽으로 그러니까 장부의 내부 또 바깥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 척수 치료가 1번이고 먼저고 그다음에 전면을 치료하는 거예요. 전면만 치료해 갖고는 치료 효과가 떨어져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감각신경이 있다, 운동신경, 그다음 후근, 여기서 나온 뿌리를 후근, 전근 나눠가지고 이게 후근, 이게 전근, 그래갖고 이게 척수신경절, 그다음에 이게 후지, 이게 전지, 교감신경단, 신경절, 그다음에 내장신경절 이런 구조다. 이거는 써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고 써보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하고 될까? 물론 몸은 신비로워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만일에 암을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암을 치료하려면은 만일에 간암이다. 그러면 간을 관리하는 게 7, 8, 9번이 8, 9, 10번 그쪽이에요. 적주에. 8, 9, 10번 그쪽 척수를 먼저 치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는 신경로 이것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간을 치료해야 되겠어요. 이거 안 해도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간의 모든 상황은 척수로 보고된 다음에 아까 봤죠. 아주 세부적으로 뇌로 또 다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와 척수를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암도 치료 안 된다. 암도 치료가 잘 안 된다. 치료를 잘 하려면 뇌와 척수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나눠서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경추 안에 신경이 있는 걸 경수라고 해요. 경수, 외수, 요수, 천수, 미수. 그런데 이게 33개인데 왜 31야? 물론 우선 경추가 뼈가 7개지만 신경은 위에서부터 나오니까 신경이 8개예요. 8개. 나머지 12개, 5개 다 맞고 미추는 원래 뼈가 4개였는데 그게 하나로 뭉쳐졌고 이 신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예. 실제로 그런가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신체 마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연구진이 전기 전극을 이용해서 하반신 마비 원숭이를 다시 걷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원숭이가 가까스로 발을 뗍니다. 운동과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척수가 손상돼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뇌와 척수 부근의 심은 전기전극이 작동하자 갑자기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뇌신호 감지 기술에 무선통신 기술이 더해져 움직이라는 뇌의 명령이 다리에 전달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And for this, we develop a brain-spinal interface that decodes motor intention from brain signal, bypasses the lesion, sending this information to the spinal cord below the injury. 원리는 이렇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원숭이의 뇌에 심어진 전극을 이용해 뇌 신호를 분석한 뒤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컴퓨터가 다리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신호를 포착하면 원숭이의 손상된 척추 부근의 심은 또 다른 전극으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극이 다리에 전기 자극을 주면 다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I can imagine a patient
completely pelagic, being able to obey to his brain commands through this brain spinal interface. 연구진은 이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극을 뇌에 직접 심는 건 위험이 따르는 만큼 이를 대체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이거는 이제 벌써 지나간 기술이 됐습니다. 요즘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방법으로 신경을 살려내는 그런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신경이 살아나서 연결이 됐는데 그래도 안 돼. 왜 그럴까? 그랬더니 신경이 살아날 때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거기까지 연구돼 가지고 뭐 신경,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 다리 움직이는 거죠. 마비 환자, 척수 마비 환자 걸었다 그러면 막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 오장육부를 척수가 다 관리해서 만일에 오장육부에서 이게 척수 문제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제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중요한 게 뇌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뭐 판단이 잘못되고 막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오잖아요. 전부 다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합니다. 세개의 막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혈액이 공급된다. 근데 그 혈액 속으로 물질이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뇌척수액이 순환하고 있다. 뇌척수액이 계속 순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뇌혈관 장벽, BBB라는 게 있어서 약 치료가 어렵다. 후진은 등, 전진은 몸통으로 쭉. 그 다음에 목에서는 팔로, 허리에서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손끝에서부터 팔의 모든 문제는 목을 치료하는 거다. 발가락 끝에서 다리의 모든 치료는 허리를 치료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교감신경관 신경절이 있고 내장신경절이 있는데 거기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한다. 척수는 너무 깊이 있다. 그래서 고주파 외에는 현재는 방법이 없다. 백질은 하얀색은 신경망이고 그 안에 있는 회백질은 신경세포, 신경핵들이 모여 있는 거라서 거기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이제 드디어 경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음, 척수가 우리가 말하는 골수예요. 음, 허리에 있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있는 뼈 중간에 있는 우리는 뼈 골수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는. 골수는 모든 뼈에 다 있는 물같이 돼 있는 거고, 이건 척수라고. 다른 거예요. 네네. 진짜 저도 들으면서 의문이 막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걸 치료하면 이게 될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몸이란 게 참, 사실은 뭐 세포 단위까지 다 공부하면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숙달하면은 뭐 학자들처럼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고, 남은 질문들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예, 이해해갈. 저도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했습니다.